옛날 옛적 한국의 양평 지역에 있는 용문산이라는 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산은 바로 용과 문이 있다는 뜻을 지닌 이름으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전해 내려오던 전설은 거대한 용이 산속의 깊은 호수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용문산 아래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용문산을 신성한 장소라고 믿었으며 매년 봄과 가을마다 용에게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용문산의 용은 사실 호수의 정령으로 근처 마을의 안전과 번영을 지켜주는 존재였습니다. 그 덕에 마을은 언제나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고 풍요로운 수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용문산의 전설을 듣고 그 비밀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그는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용문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울창한 나무와 화사한 꽃들로 가득했고 길을 따라갈수록 수정처럼 맑은 작은 개울과 아름다운 새들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수가 마침내 호수가 있는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당황했습니다. 호수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에 이끌려 물가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호수 중심에서 물결이 일더니 엄청난 크기의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놀란 것도 잠깐, 용은 민수가 여태껏 보아온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용은 우아하게 민수를 내려다보았고 표정 하나 없이 평온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 어린 소년아, 왜 이곳에 왔느냐? 민수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곧 용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전설이 정말인지 궁금했어요.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보고 싶었지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용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태어나 변치 않고 흐르는 전설이다. 나는 항상 마을 사람들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 그리고 용은 민수에게 특별한 견과류 한 줌과 신기한 반짝이는 구슬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견과류를 가지고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다오. 그리고 이 구슬을 통해 나는 너와 너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다.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이 구슬을 빛으로 흔들어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용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용문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후 그는 용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고 모두 함께 용이 주었던 견과류를 나누어 먹으며 마을의 번영과 안정에 대해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민수는 종종 용문산을 찾아 용과 대화를 나누며 마을의 역사를 이어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매해 용에게 저마다의 감사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평온을 축복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고 용문산의 전설은 보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되어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서해안의 군산 지역에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간직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바다와 인접해 있었고 주민들은 오랜 세월 소금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곳의 이름은 소금 마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너른 품을 자랑으로 여기며 바다의 신에게 항상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소금 마을에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전설이 있었다. 바로 마법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였다. 이 전설에 따르면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마법의 생명체들이 밤하늘에 별빛을 가져와 바닷물을 반짝이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힘은 마을의 어부들과 소금 농부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도왔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바다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물이 탁하고 파도는 사나워졌다. 어부들은 고기잡이에 어려움을 겪었고 소금 농부들은 예전만큼 많은 소금을 수확할 수 없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걱정하며 바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등대가 하나 있었다. 이 등대는 오랫동안 마을의 수호자로 여겨졌고 마을의 아이들은 등대를 탐험하는 것이 가장 큰 놀이였다. 그런데 어느 고요한 밤 소금 마을의 어린 소년 주연이는 친구들과 등대에서 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등대 안쪽에서 메아리치듯 울리는 음성이었다. 주연이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친구들을 따라 음성의 근원지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등대 아래쪽 숨겨진 공간에서 아기 인어 아리스를 발견했다. 아리스는 마법의 바다에서 살던 인어였지만 해류에 휩쓸려 어디론가 떠밀려 왔다고 했다. 아리스는 주연과 친구들에게 마법 바다의 비밀을 밝혔다.
사실 바다의 마법은 오래된 보석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누군가가 그 보석을 훔쳐가면서 바다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보석이 사라지면서 피어난 혼란은 마을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마을을 구하려면 주영과 친구들은 아리스와 함께 사라진 보석을 찾아야 했다. 그들은 등대 밖으로 나와 마법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용감한 아이들은 아리스의 인도를 받아 여러 난관을 헤쳤고 마침내 바다 밑바닥에 자리 잡은 집게왕이 보석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집게왕은 바다를 엉망으로 만든 자신을 반성하며 주영과 아이들에게 보석을 돌려주었고, 이를 계기로 바다와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인어와 마법 생명체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영과 아리스의 우정은 마을 전설로 남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이 이야기 이후로 매년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 밤이면 소금 마을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섬세하게 장식된 모형 등대와 인어 이야기를 전하며 마법과 모험의 세계를 다시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다 같이 바다를 향해 기도했으니 언젠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아름다움과 평화가 깃들기를.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동해안에 자리한 강릉이라는 마을에는 마법의 바다와 신비로운 바람이 있었다. 이곳은 평화로우면서도 신비로웠는데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바람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었다. 몇 세대 전 이 마을은 궁핍과 갈등 속에서 헤매는 시기를 겪었었다. 그 시절 강릉은 염전을 통해 소금을 주로 생산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험난한 해안가 생활에 지쳐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늙은 어부인 은수 할아버지가 예상치 못한 보물 한 개의 거대한 진주를 바닷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이 진주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는데 바로 바다의 요정이 수호하는 특별한 힘을 지닌 진주였다. 바다의 요정은 은수 할아버지에게 진주를 주며 마을의 고난이 닥쳤을 때 이 진주의 힘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진주 덕분에 마을에 풍요와 행복이 찾아왔지만 사람들은 점차 그 비밀을 잊고만 있었다. 어느 날 대자연의 분노라는 듯 강풍과 함께 커다란 폭풍이 마을을 휩쓸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피하면서 염전과 논밭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당시 마을의 가장 젊은 어부였던 수혁과 그의 소꿉친구인 혜인은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진주에 대한 전설을 기억해냈다. 수혁과 혜인은 진주를 가지고 나가 바다와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그들이 바닷가로 다가가자 놀랍게도 바람은 잦아들고 물결은 잔잔해졌다. 둘은 진주를 높이 들어 올리며 바다의 요정에게 도움을 청했고, 바다는 응답했다. 갑자기 바다의 중심에서 아름다운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마을을 감싼 구름을 뚫고 천천히 하늘을 물들였다. 바다의 요정은 나타나 수혁과 혜인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두려움 없이 서로를 믿고 자연의 진귀함을 귀하게 여긴 그대들 덕분에 마을에는 또다시 평화가 깃들 것이다. 라는 요정의 말과 함께 강릉 마을은 다시 밝고 포근한 날씨를 되찾았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요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강릉은 그 어떠한 시련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승하면서 더욱더 공동체로서 단단해져갔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마을 중앙에는 그때의 진주가 보관되어 있으며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은한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해 내려와 마을의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졌고, 강릉의 바람과 바다는 여전히 옛 이야기를 귓속말로 속삭이듯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한국의 경상북도 의성 지역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넓은 들판과 높은 산, 맑은 내를 자랑하며 천년을 내려온 풍습과 문화를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한 것은 의성 지역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모란꽃이었답니다. 주민들은 이 모란꽃이 마을의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며 소중히 여겼지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모란꽃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바로 100년마다 한 번씩 깊은 산에 어느 은밀한 동굴 안에서만 피어나는 전설의 모란꽃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 모란꽃을 처음 발견한 이에게는 영원한 행복과 건강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꽃을 찾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했답니다. 어느 해 마을에 지혜롭고 용감한 소년 수연이가 살고 있었어요. 수연이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죠. 어느 날 수연이는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모란꽃 전설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그 이야기에 깊이 감명을 받아 전설의 모란꽃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수연이는 동굴을 찾기 위해 마을 어르신들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산에 대해 잘 아는 숲속 할아버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어요. 할아버지는 수연에게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을 수 있으므로 자연의 소리를 잘 들어보라는 귀중한 팁을 주셨답니다. 떠나는 날 수연이는 모험을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는 두려움 없이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산속은 평화롭지만 동시에 무서운 곳이었어요. 낮에는 새들이 지저귀며 수연과 동행했지만 밤이 되면 길을 찾기 힘들었어요. 수연은 겁이 났지만 할아버지의 조언을 떠올리며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깊은 산속에서 수연은 마침내 전설의 동굴을 발견했어요. 동굴은 어둡고 음산한 기운을 풍겼지만 수연은 마음을 다잡고 들어갔죠. 그곳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모란꽃이 피어 있었지만 전설의 모란꽃은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수연이는 그 모란꽃을 보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 꽃은 밤하늘에 별처럼 반짝이며 신비한 빛을 발하고 있었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그 모란꽃을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가기 직전 그는 갑자기 사라진 향긋한 바람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멈칫했어요. 바로 그 순간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고 수연의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접 꺾지 말고 그저 감상하라 는 목소리였죠. 수연은 그 말에 따라 조심스럽게 꽃을 밟지 않도록 하며 주변을 돌며 꽃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상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 찼고 꽃의 향기는 마치 마법처럼 그의 모든 피로를 씻어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수연은 자신이 영원한 행복을 찾았음을 깨달았어요. 그 꽃은 수연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었답니다. 마을로 돌아온 수연은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모란꽃 전설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닌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임을 알게 했어요. 그 이후로 의성 사람들은 모란꽃 전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배웠답니다. 모란꽃의 전설은 이렇게 의성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내려오게 되었고 수연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져 영원한 지혜로 남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의성의 모란꽃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전해주고 있답니다.